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구동계의 양대산맥, 시마노와 스램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시마노가 훨씬 더 많죠? 네, 시마노는 일본 브랜드고요. 스램은 미국 브랜드입니다. 자전거를 좀 타셨던 분들은 시마노도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스램도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스램, 시마노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시마노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스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느낌, 뒷변속기만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교부절을 보면서 드레일러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 겉선이 있죠. 네, 이거는 교부제로 만든 거예요. 겉선이 있고 이 안쪽에는 속선이 있어요. 이 속선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물려 있죠. 이 속선을 잡아 당겨서 변속이 되는 거죠. 쉬프터가 해주는 거는 딱 한 클릭, 한 칸만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당겨서 고정을 하는 역할이죠. 한번 당기면은 드레일러가 움직이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 변속기가 이너 쪽, 큰 기어 쪽으로 가는 거는 쉬프터가 당겨주는 거죠. 줄을 당겨서 안쪽으로 1단 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고, 풀어주게 되면은 드레일러가 움츠려 들면서 또 변속이 되는 거예요. 변속기가 부드럽게 작동이 되려면은 이 속선도 꺾임 없이 부드럽게 작동을 해야 되겠죠. 이 선들이 이상이 없고 또 속선도 이상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팍 꺾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서 꾸불꾸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항이 걸리겠죠. 이 안쪽에서 속선이 움직일 때 구불구불구불 가서 당기는 거랑 그냥 일자로 쭉 가서 당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드레일러에는 큰 스프링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안쪽에 움츠려드는 역할을 하는 리턴 스프링이 있어요. 이거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에 숨어 있고 이 리벳들이 박혀서 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쪽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얘네들이 움츠러든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움츠러든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아우터 쪽으로 나가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케이지의 텐션을 조절하는 거를 P-텐션 스프링이라고 해요. P-텐션. 이 P-텐션은 뭐 빅플리 같은 거를 교체를 하시다 보면 안쪽에 이렇게 생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말렸다가 풀어지면서 장력을 조절을 하는 거겠죠. 이런 스프링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램과 시마노 변속기의 스프링을 확인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2개 다 차이가 있었어요. 스램을 쓰시는 분들은 바퀴를 뺐다가 끼셨을 때 체인이 걸려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벌려 가지고선 뒤쪽으로 제끼죠. 그리고 스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M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 가지고선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너무 장력이 세니까. 네, 제가 지금 장력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마노는 장력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산악용 제품이나 RX 모델 있죠. 그래블 바이크에 사용하는 거.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이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탄력을 강하게 엄청 뻑뻑해요.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뭘까요? 피텐션 스프링 해주는 역할은 뭘까요? 체인의 장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체인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비텐션 나사로 드레일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체인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큐즈고요. 거친 노면을 달리거나 체인이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은 자, 요 뒤쪽을 보세요. 이쪽에는 스프링이 작동을 하겠죠. 이 안쪽에 숨어있는 피텐션 스프링이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 스위치를 올리면은 이쪽에 있는 장력이 아주 강해져요. 똑같은 힘으로 눌렀는데 얘네들이 잘 움직이지가 않죠. 이 스프링이 강해지면은 체인 스틸을 때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산악주행 시에서는 체인이 이탈하는 것도 막아주겠죠. 예전에는 체인이 벗겨지지 말라고 이쪽에다가 막 가이드 같은 거를 달고 뭐 호스를 껴가지고선 끼우고 롤러도 달고 막 이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드레일러의 스프링,
요 피텐션 스프링이 강해지고 또 요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이 스프링이 강하게 되면은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자, 이 케이지를 뒤쪽으로 바짝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체인이 벗겨지지는 않지만 힘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회전을 했을 때. 반대로 늘어지게 되면은 구동은 부드럽게 되지만 체인이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램 구동계 MTB 기계식을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기계식 말고 전동식을 사용하셔도 돌렸을 때 조금 무게감이 걸려야지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눈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시마노랑 스램에 들어있는 요 피텐션 스프링의 장력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측정기는 없으니까요. 그냥 저걸로 할 거예요. 시마노 이쪽에서부터 움직이죠. 여기서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되겠죠. 제가 이쪽에서 당길 거니까요. 여기에서 120 정도 되네요. 120mm. 스램은 여기에서 시작이죠. 1cm 정도 스램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럼 시마노를 측정을 할 때 1cm 정도 뒤쪽에 와서 하면 되겠죠. 당겨주는 거를. 먼저 요 장력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 장력. 요쯤에서 걸겠습니다. 약 700g 정도의 무게가 걸리니까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한 900g 정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쭉 그냥 당겨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턱같이 오는 것 같다가 힘이 딱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1.7) 정도 걸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시마노를 1.7로 한번 당겨 볼까요? 똑같이 1.7로 당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1.7 하니까 그냥 쭉쭉 잘 펴져요. 많이 움직였죠. 그만큼 이 피텐션 스프링의 장력이 스램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스램 변속기가 체인이 좀 덜 출렁거리는지 알았죠? 네, 얘네들의 스프링 장력이 아주 강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에요. 리턴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프링을 봤을 때도 특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먼저 스프링의 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옆에 있는 리미트 나사를 다 풀어 놓을게요. 리미트 나사가 들어가 있으면 스프링을 밀어주는 역할도 하죠. 다 풀어놔야지 이 스프링이 다 움츠러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도 풀어놨죠. 닿지 않고 있죠. 스프링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쪽이 스램이고 이쪽이 시마노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얘네들은 끝까지 들어갔는데도 이미 스프링에 장력이 들어가 있어요. 당겨지고 있어요. 시마노는 다 붙어 있죠. 얘네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옛날 고려짝적 물건을 꺼내와 봤어요. 얘네들도 다 집어넣는데, 자, 얘도 옛날 스램이에요. 당겨져 있죠, 스프링이. 이미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려짝적 LX라는 모델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안쪽에 스프링을 보시면은 스프링이 붙어 있죠.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거예요. 스램은 이미 좀 당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시마노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변속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했죠. 체인을 가지고선 얘네들이 1단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는
쉬프터를 움직여서 쉬프터 안에 있는 줄을 당겨서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당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안쪽으로 가면서 체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얘네 둘을 줄다리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줄다리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스램과 시마노의 변속기 줄다리기.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은 행어에다가 꼽히는 이 부분에다가 서로 연결을 할 거예요. 버리는 스포크를 가지고. 그리고 당겼을 때 누가 먼저 리턴 스프링이 작동을 할까요? 여기 밑에 잡고 여기 잡고 당겨 볼게요. 시마노가 훅 달려가죠. 왼쪽이 스램이에요. 오른쪽이 시마노고. 그럼 좀 전에 피텐션 나사를 테스트한 것 같이 똑같이 리턴 스프링이 어느 정도 무게가 걸렸을 때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밑에 케이지를 꽉 잡고, 이쪽이 당겨져야지 힘이 걸리니까 이 아래쪽을 잡고 당겨 볼게요. 한 700g 정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네, 스램이고요. 한 1.6kg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1.67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거의 한 1kg 정도 무게가 걸리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스프링의 장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아우터 쪽으로 나갈 때는 순수하게 이 스프링에 당겨주는 힘으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스프링의 힘이 세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우터 쪽으로 나갈 때 경쾌하게 체인을 확 끌고 나가겠죠. 단점은 뭘까요? 이 스프링을 늘려줘야 되니까 쉬프터를 작동을 했을 때 시마노보다는 스램이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겠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지로 뭐 못 누를 정도 그건 아닙니다. 시마노는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스램은 딸깍딸깍 큰 소리가 나면서 변속이 되는 것도 이 영향이 클 거예요. 줄을 강하게 당기고 있잖아요. 이 스프링이. 이 두 개,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거를 적절히 배합하는 게 기술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시마노는 살짝 여성스럽고 스램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우터 쪽으로 변속을 할 때도 박력이 팍팍 떨어지는 게 스램이죠. 시마노는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요. 이 스프링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탄력이 떨어진 제품들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제품들 있잖아요. 연식이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져서 변속선도 이상이 없고 겉선도 이상이 없고 행어도 이상이 없는데 아우터 쪽으로 나갈 때 줄이 다 풀리지 않은 듯한 그런 변속기가 있었어요. 릴리즈를 하는 거죠. 풀어주면은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살짝 걸려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변속기를 툭툭 치면은 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프링의 장력이 조금 부족해진 거죠. 탄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스프링을 교체하면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체를 못하게 해놨다고요. 예전 거 보면은 조금 열려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안 보입니다. 요 리벳 같이 생긴 애들 있죠? 리벳을 집어넣고선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뺄 수가 없어요. 이 스프링을 새 걸로 교체를 하면은 탄력 있는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시마노 구형 모델에서 이 탄력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스램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당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자전거를 장시간 세워둘 때 어떤 게 좋을까요? 풀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이너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바짝 스프링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보다 아우터 쪽으로 다 보내서 스프링이 움츠려든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오랫동안 세워두신다.
어디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군대를 가시거나 그랬을 때 기아를 1단에다가 놓고 가시면은 스프링이 아무래도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얘네들도 기계니까요. 마지막으로 스램이 좋다? 시마노가 좋다? 근데 말씀 못 드립니다. 시마노는 시마노의 장점이 있고 스램은 스램의 장점이 있어요. 저 이거 둘 다 씁니다. MTB에는 스램 X590개 옛날 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것도 뭐 큐스나 알토스나 뭐 이런 시마노 제품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용을 했을 때 철컹철컹하는 어떤 박력 있는 그런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정숙하고 변속도 잘 되고 그러기에는 시마노가 좋고요.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마노와 스램이 작동을 했을 때 그 변속 느낌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